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최종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그 높은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파월 의장이 시장 상황을 의식해서 매파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많았지만 지금 시장 예상보다도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겠지만 먼저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더 봐야겠지만 연준은 빅스텝을 취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latest economic data have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which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미리 준비해온 발언문이지 않습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평소에는 좀 절제된 톤으로 제한된 언급을 하기로 유명한데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물론 월가에서도 50bp 금리 인상 예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상폭을 25bp로 한번 낮춘 만큼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인상 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25bp 인상 지지를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전날까지만 해도 한 31%에 불과했던 50bp 인상 가능성이 파월 의장 발언 후에 73%까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에 불과했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은 3월 FOMC 전에 두세 개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 하면서 이를 분석한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2월 고용보고서가 있죠. 이번 파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것도 바로 50만 명 급증했던 1월 고용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상대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월가에서는 22만 5천 명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15일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당분간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 3월 FOMC에서 나올 점도표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길은 멀고 또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연준이 지금 현재 과도하게 긴축했다고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 전망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을 제외한 초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여건도 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마지막에는 역사는 조기에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금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최종 금리 수준이 5%대 중후반 또는 이제 6% 이상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링 리더 블룸록의 글로벌 채권 CIO는 인플레이션 2%를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린 뒤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더 높은 금리 수준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질문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2%대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할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이 그러면 실업률은 10%대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의 연준 정책으로 물가도 잡고 연착륙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 논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being critical. When you're slowing the economy, you're trying to put people out of work. That's your job, is it not? Not really. We're trying to restore price stability. In order to get inflation down from 6.4% to, let's say, 4.4%, and the unemployment rate is going to have to rise to 7% based on history. That's what the record would say. Okay. And to get inflation down to 2.2% based on history, an immutable fact,
unemployment would have to go to 10.6%. 의장은 실업률 숫자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를 재조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추가 금리 인상은 수백만의 실업자만 양산할 뿐 인플레이션을 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다며 사람들의 삶으로 도박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백악관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한 달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조언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운용에 나서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CIO 조언을 볼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해 10월에 최저점을 다시 시험할 것이라며 기술주가 추가 20%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시타델 CEO 켄 그리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러면서 시타델 역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에서 시타델이 수익이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원자재 투자였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걸 준비한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HSBC 자산운용도 주식과 회사채 투자를 좀 경계하고 있다고 했고요. 베르데스 캐피털은 현금 보유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랜스버그의 CIO도 1년에서 3년 만기에 단기물 채권 투자가 유리하고 기술주 중에서는 수익성 없는 기업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제약주가 낫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찰스 슈왑의 부사장은 연준이 줄곧 매파적이긴 했지만 이번 주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모든 시장 상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고용과 소비 발표될 지표들 수치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이 이렇게 빅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네. 하는 입장에서는 압박이 아닐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제 한미 금리 격차 자체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1.75%포인트 격차는 23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FOMC가 끝나고 4월 금통위까지 2주 좀 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외환시장 여파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중 5명이 최종 금리 3.75% 가능성 열어둔다 이런 의견을 냈고 또 과거에 이 총재도 하느니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만큼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차를 멈추고 안개가 걷히길 기다린다고 했던 이창용 하는 총재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